자,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최고가 72,200원을 달성을 하고, 약하락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박스권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주가 하락 이슈와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 그리고 두산의 SMR 산업 중심 전략까지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7월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 흐름에 직면을 해 있고,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투자 심리를 흔드는 이 복합적인 주요 이슈들이 맞물렸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뭐다? 이 유상증자 루머다. 유상증자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두산 로보스틱스의 지분을 담보로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왔죠.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곧바로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이 유상증자 루머에 부인을 했지만, 이미 시장에 퍼진 이 불확실성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주가는 반등 모멘텀 없이 수급의 악화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거쳐 나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이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이러한 순매도세는 심리적 저항선까지 붕괴를 시켰고, 단기 투자자들까지 불안감에 매물을 쏟아내는 계기가 되었고, 주가는 일정 기간 내내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펀더멘털 쪽에서도 악재는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하락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 일회성 비용과 수주 지연이 원인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었는데, 이 기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불신이 부각됐다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룹의 이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정치권의 이슈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문건들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을 했고,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 나갔습니다. 또한 이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조 원. 이 2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코스피 공매도 1위 종목으로 급등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이 단기적으로 숏커버링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주가 변동성에 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숏커버링이 뭡니까?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공매도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빠르게 상환을 해버리면서 손실 없이 공매도를 상환을 한다, 이런 게 숏커버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숏커버링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는 있다,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악재가 겹겹이 쌓여가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장기적으로 희망을 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을 해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원의 메시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니까 집중을 다시 잘 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 희망을 야기할 수 있는 게 대체 뭐냐, 이 SMR입니다. SMR.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 SMR이 뭐다?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이러한 소형 원자로로
기존의 이 대형 원전에 비해서 건설비가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으면서 공장에서 모듈화로 이 제작이 된 후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의 이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동형 안전 시스템, 무붕산 운전, 자연 냉각 방식 등으로 이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글로벌 관심 속에서 이 대안으로 떠오른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SMR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SMR 쪽으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SMR은 에너지 산업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뉴스케일과 오클로 등등의 여러 기업들이 SMR 기업을 선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 AI 시대의 전력 폭증 수요와 연결지어지는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목적으로 SMR에 대한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죠. 이 체코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6호기에 수주 성공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함으로써 유럽 시장 진출에 이 교두보를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태국 역시 협약을 통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GX 법 발효가 된 이후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면서 SMR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기존의 원전 20기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신규적으로 6기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 중국도 2040년까지 150기 이상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나 아르헨티나도 SMR을 중심으로 수출이나 채굴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역시 SMR 특별법 발의를 했죠.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중동이나 동유럽 쪽의 수주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SMR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차세대 에너지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이 SMR이다. 이 SMR을 누가 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하고 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주가의 횡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연하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이 조정 구간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상승세를 보인다고 해도 이 안에서 분명한 이 변동성은 존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이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가 없다. 무조건적으로 오르면 저희는 지금 다 떼부자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조정 구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신 주주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전달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 굉장히 많으니까 수량 더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1.4기가와트 규모 모듈 18기 공급 협약을 체결을 했고, 이 엑스에너지와도 0.9기가와트급 8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총 96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내년에 건설 허가 마무리가 예상이 되면서 2030년에 이 SMR 매출이 약 3조 3천억까지
3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이 SMR 전용 생산 라인 구축뿐만 아니라 혁신 소재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원자력 기자재 산업에 정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확실하게 젓고 이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히 원전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 자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뒤로 따라오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두산이 깔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험난한 이 원전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원자력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나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에너지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나 일본의 GX 그리고 한국의 이 SMR 특별법 등 각국의 정부의 정책적인 이 지원은 원자력 산업의 지속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시 완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시 완공이나 이 예산 준수라는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적인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현재 이 주가의 하락은 당연하게도 무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정 단계다. 그러면서 이 단기적인 이슈들을 정확하게 짚어 나가고, 글로벌 SMR의 흐름과 두산의 포지셔닝 명확히 설명을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조금 덜어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따져 보았을 때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이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방향성을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걱정 마라, 댓글로 걱정 마라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어나가 보자면 25년도 7월 달에 들어서서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단기적인 이 주가 조정 국면에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최근의 하락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흔들림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강력한 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이 전략적인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이나 투자 포인트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체코 원전 수주나 최근에 큰 이슈가 됐었죠. 체코 원전 수주나 미국이나 중동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이 글로벌적으로 수주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 단순한 이 기대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주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과 SMR이나 친환경 신사업 확장에 기반한 이 실질적인 성장 구조에 따른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이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현 정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 김정관 사장님을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명과 함께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MR 산업 확대와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 하반기에 대한 주가 전망 자체가 밝아지고 있으며 외인과 기관 투자자분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하고 있음에도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다,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더 따져보면,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1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도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2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성장 사업 비중이 1분기에서 54%에서 4분기 78%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사실들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분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수 타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성장 전략을 믿고 방향성을 꼭 잡아 나가야 된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꼭 잡아 나가야 된다, 이러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변동성에 절대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셔라. 그리고 이 글로벌 수주 확대와 SMR 중심의 구조적인 이 성장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절대 하지 말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모멘텀 확실하게 대응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변동성에서만 대응을 하셔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꼭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단기적인 테마주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이고 이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이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환 속에서, 구조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핵심적인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따라가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하게 투자자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실 겁니다. 많이 주지만 이 기회를 제공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몇 가지 방법이 있냐? 첫 번째, 분할 매수 전략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정치적 이슈 등등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면 이 하락 구간을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 수급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수급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전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 반등의 이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공매도 잔고가 높은 상황에서는 숏 커버링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술적인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차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차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11선과 31선, 21선을 기준으로 정해두고
기술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거나 차트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반등의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뉴스 흐름, 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재료들, 정책 방향 등등을 주시를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원전에 대한 확대 정책이나 SMR 특별법 그리고 글로벌 수주에 대한 뉴스 등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최근에 나타난 이 김정관 사장님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정은 이 원전 정책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꼭 인지를 하시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는 시장의 속성이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구조적인 성장 기반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략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이 SMR 가장 큰 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며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리스크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두 글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직 올라갈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 지금은 견뎌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의 제왕이었습니다.